이 딸은 아빠를 예술가라 믿고 있는데 정작 그 아빠는 재판을 받는 처지입니다. 4명 중 1명꼴로 타투 경험이 있지만 타투 시술자들 대부분 범법자입니다. 우리 사회 경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KBS 연속기획. 오늘은 타투이스트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타투는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외모예요. 누군가의 외모를 미디어들이 아무런 고려 없이 근거 없이 모자이크하고 테이핑을 하면서 가렸죠. 브래드 피트의 작업자가 한국에서 범법자가 됐다. 그렇게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예술가지만 아빠는 법을 어긴 범법자였습니다. 타투만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타투 인구 1,300만 시대, 정부는 수년 전 미래 유망 직업으로 타투이스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직업에 200% 만족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은 충만합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로부터 작업 의뢰를 받는 김도윤 씨. 도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타투이스트입니다. 직업 코드가 있고 세금도 내는 노동자지만 그는 범법자입니다. 많은 제 동료들이 기소당하고 신고당하고 협박당하고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징역을 가고 있어요.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라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은 지금까지 금지돼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이걸 의료행위로 누가 생각하겠나. 타투가 의료행위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감히 타투 따위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의료계는 타투 시술이 건강에 유해한 침습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사제 수준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될 물질들이고 어쩌면 주사제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침습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현행법대로라면 타투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지만 31년 전 내려진 법원의 판단과 지금의 국민 정서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일본. 3년 전 기존의 판례를 파기하고 타투를 합법화했습니다.医者がそもそもやることが予定されてなくて、今後そんなことは実現不可能だろうと。それでこれを禁止したらもうタトゥーが世の中から消えてしまうと。それはダメっていうのがまずあると思うんですね。歴史とか今の実情とかお医者さんの、役割とか職分踏まえてもう一回考え直す時期だとは思います。 2022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는 또 하나, 일본의 타투 합법화를 이끌어낸 기본권에 대한 침해 여부입니다. 의료인의 자격을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 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를 한다고. 지금처럼 억누르고 의사만 해야 돼. 근데 하는 의사는 몇 명 안 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가 아닌 불법적인 환경에서 해야 돼. 그러면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지난 여름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국회에 머물러 있는 관련 법안만 11개, 8년 만에 열린 공청회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법과 합법 사이 누구 하나 보호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타투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걸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아니에요. 국가가 법적 보호 안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료하죠.